17개 고용지표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여섯 번째, 근로자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강화는커녕 쉬운 해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공공부문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비정규직 기간을 배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국민 배신입니다. 여덟 번째, 안전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로 우리 소중한 아이들과 이웃을 잃었습니다. 아홉 번째, 경제 민주화하겠다고 했지만 대기업들의 상권이 침탈로 골목 상권은 자영업자는 다 죽어가고 있고 정부가 앞장서서 저가업종 법안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열 번째, 지역균형 발전과 탕평인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위 4대 권력기관이라고 불리는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을 핵심 모직 29명 중 영남 출신 18명, 62%를 차지했습니다. 오히려 2년 전 42%보다도 20%가 늘었습니다. 국민 배신입니다. 반복되는 거짓과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되면 종북이라고 낙인 찍어 협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국민 앞에 점점 더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길 고대합니다. 국민 앞에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청와대로부터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이 헌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국민이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기안 정리 앞으로 와주세요. 정례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독일 나치 시대에도 국정교과서가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도 국정교과서가 있었습니다. 독재가 극에 치달았던 유신 정권 시절에도 국정교과서를 사용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체주의, 제국주의를 하려 할 때, 전쟁을 하려 할 때, 그리고 독재를 하려 할 때 일입니다. 역사 왜곡을 했다고 국제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일본의 우익의 아베 정권조차도 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 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북한을 비롯한 소수 몇 국가만이 역사 교과서가 검정이 아닌 국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교과서라는 용어로 둔갑시킨다고 해서 국민이 속을 것 같습니까? 1972년 유시론 후보처럼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통령 후보 때는 국민 행복, 국민 대통합을 외쳤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셔서는 정권을 위한, 정파를 위한 국론 분열만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국민들의 슬픔으로 몰아넣었고 메르스로 국민들의 공포로 몰아넣고 이제 역사 왜곡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국민들은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난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를 추진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어제도 교육부 장관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가 많은 왜곡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이 야구되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체 사상이 있습니다. 그 주체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린 학생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6.25 전쟁에 대해서도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책임이 있다. 이래서 6.25 전쟁의 발발이 남한에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런 서술들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제가 뭔가 많이 차이가 있어요. 또요. 아시는다면 얘기를 다 해보세요 한번. 그걸 지금 이 시간에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이 얘기를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답변을 할까요? 예. 예. 아까 제가 두 가지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25 전쟁 당시에 국군에 의한 양민 학살의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한 교과서가 있습니다. 팩트가 아닌 내용이 있던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과서에서는 우리 남한군에 의한 지금 교과서가 팩트 아닌 게 실린 게 있다는 겁니까? 학살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북한의 학살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학생들이 읽는다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니 현내 교과서가 팩트가 아닌 내용이 있느냐고 묻는 지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팩트가 교과서들의 아닌 것을 검증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검증을 해줬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남한의 양민 학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북한의 사례는 전혀 소개하지 않는 이런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한에서 양민 학살 사례가 있었던 것이 팩트는 맞지만 해석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것이 팩트를 인정하고 사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팩트가 아니겠습니까? 솔직합시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의원 여러분, 좀 진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식민지 역사를 근대화 초속으로 출발로 만들려고 쿠데타로 이루어진 유신 독재를 부국의 초속을 넣는 과정으로 후대에 가르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없고 뿐만 아니라 만약 그런 시도가 있다면 뿐만 제가 아니라 내년 막겠습니다. 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친일 보수 세력의 결집을 염두에 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 총리에게 묻습니다. 한 총리가 2009년에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이라는 책에서 5.16 군사 정변을 5.16 혁명이라고 기술하고 했었죠. 맞죠? 총리께서 쓰신 책. 그 당시에 제가 쓰면서 그렇게 기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3년, 1995년, 2003년에 5.16을 쿠데타로 규정했고 대법원도 2011년 국가보도연맹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5.16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도 불구하고 총리께서는 정치로 다양한 평가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맞죠? 제가 그 책을 쓸 때는 법안 제안 설명을 보고 그 제안 설명에 나와 있는 취지를 거기다 기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적으로 정치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 분들이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문회 때 그 소신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는 예를 들면 우리 교과서에는 법원의 판단이 났잖아요. 지금 어떤 역사적 사건에 관해서 그것이 법원의 어떤 판단이 어떤 특정 사안을 규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런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총리님. 만약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진다면 5.16 군사 정변이라고 해야 할까요? 5.16 군사 혁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교과서에는 지필진을 다양하게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에 맞는 그런 표현들을 역사적인 검토를 통해서 바로 우리 황 총리 같은 분 때문에 국정교사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을 법조인으로 사신 분이에요. 양대 최고 심급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법적 평가 끝난 사안을 두고 법조인의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이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소신 있게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수의 전문가들을 편집위원으로 그렇게 위촉하고 또 지필진으로 구성을 해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역사에 근거한 교과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를 추진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어제도 교육부 장관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가 많은 왜곡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이 왜곡의 야구되고 구체적 있기 사례 좀 얘기해 때문에 보실래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를 들면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체 사상이 있습니다. 그 주체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린 학생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6.25 전쟁에 대해서도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책임이 있다. 이래서 6.25 전쟁의 발발이 남한에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런 서술들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제가 뭔가 많이 차이가 있어요. 또요. 아시는다면 얘기를 다 해보세요 한번. 그걸 충분히 지금 이 드릴게요. 시간에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얘기를 솔직합시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의원 여러분, 좀 진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식민지 역사를 근대화 초속으로 출발로 만들려고 하고 쿠데타로 이루어진 유신 독재를 부국의 초속을 넣는 과정으로 후대에 가르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없고 뿐만 아니라 만약 그런 시도가 있다면 뿐만 제가 아니라 내년 맡겠습니다. 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친일 보수 세력의 결집을 염두에 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 총리에게 묻습니다. 한 총리가 2009년에 저술한 집회 시위법 해설이라는 책에서 5.16 군사 정변을 5.16 혁명이라고 기술하고 했었죠? 맞죠? 총리께서 이 책. 그 당시에 제가 쓰면서 그렇게 기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3년, 1995년, 2003년에 5.16을 쿠데타로 규정했고 대법원도 2011년 국가보도연맹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5.16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도 불구하고 총리께서는 정치로 다양한 평가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맞죠? 제가 그 책을 쓸 때는 법안 제안 설명을 보고 그 제안 설명에 나와 있는 취지를 거기다 기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적으로 정치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뭐 여러 분들이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문회 때 그 소신을 우리 한기안 총리 앞으로 해주세요. 정례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독일 나치 시대에도 국정교과서가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도 국정교과서가 있었습니다. 독재가 극에 치달았던 유신 정권 시절에도 국정교과서를 사용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체주의, 제국주의를 하려 할 때, 전쟁을 하려 할 때, 그리고 독재를 하려 할 때 일입니다. 역사 왜곡을 했다고 국제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일본의 우익의 아베 정권조차도 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 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북한을 비롯한 소수 몇 국가만이 역사 교과서가 검정이 아닌 국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교과서라는 용어로 둔갑시킨다고 해서 국민이 속을 것 같습니까? 1972년 유시룡 후보처럼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통령 후보 때는 국민 행복, 국민 대통합을 외쳤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셔서는 정권을 위한, 정파를 위한 국론 분열만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국민들의 슬픔으로 몰아넣었고 메르스로 국민들의 공포로 몰아넣고 이제 역사 왜곡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국민들은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난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답변을 할까요? 예.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25 전쟁 당시에 국군에 의한 양민 학살의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한 교과서가 있습니다. 팩트가 아닌 내용이 있던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과서에서는 우리 남한군에 의한 지금 교과서가 팩트 아닌 게 실린 게 있다는 겁니까? 학살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북한의 학살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학생들이 읽는다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니 현내 교과서가 팩트가 아닌 내용이 있느냐고 묻는 지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에 팩트가 아닌 것을 지금 검증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검증을 해줬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남한의 양민 학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북한의 사례는 전혀 소개하지 않는 이런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한에서 양민 학살 사례가 있었던 것이 팩트는 맞지만 해석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것이 팩트를 인정하고 사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팩트가 아니겠습니까? 17개 고용지표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6번째, 근로자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강화는커녕 쉬운 해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번째,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비정규직 기간을 배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국민 배신입니다. 8번째, 안전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로 우리 소중한 아이들과 이웃을 잃었습니다. 9번째, 경제 민주화하겠다고 했지만 대기업들의 상권이 침탈로 골목 상권은 자영업자는 다 죽어가고 있고 정부가 앞장서서 저가업종 법안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10번째, 지역균형 발전과 탕평인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위 4대 권력기관이라고 불리는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을 핵심 모직 29명 중 영남 출신 18명, 62%를 차지했습니다. 오히려 2년 전 42%보다도 20%가 늘었습니다. 국민 배신입니다. 반복되는 거짓과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되면 종북이라고 낙인 찍어 협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국민 앞에 점점 더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길 고대합니다. 국민 앞에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청와대로부터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이 헌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국민이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